네, 안녕하세요. 윤갑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얘기했듯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사드 배치 관련 국가 안보 정보를 중국 측에 넘긴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의뢰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복과 어떤 이적 탄핵으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 탄핵이 오늘 헌법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탄핵 소추에서 오늘까지 8건의 탄핵이 지금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 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의 즉시 항고 관련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것이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인가, 대법관의 답변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즉시 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법원 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속 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구속 취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헌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헌임을 알고도 즉시 항고하라고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할 수 있는 판단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항고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1심 재판, 구속취소 재판을 했던 재판부에 대한 명백한 재판 개입이고 관여입니다. 법관의 어떤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심의 필요성을 언급해서 만약에 즉시 항고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상급심의 재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합니다. 즉시 항고가 이루어지면 즉시 항고를 맡은 법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관의 고유 영역으로 지금까지 판단을 받아왔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영장에 대한 항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은
위원에 대한 판단에서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대법원을 부인하는 자기 부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법조인, 특히 대법관의 답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대검에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기존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제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으로 대검에서도 다시 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오늘도 다시 검토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있고 석방 지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법적 규정의 체계로 보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즉,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다시 한번 검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시 항고 포기에 다시 포기는 법상 허용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점은 구속 취소 사유에는 구속 기간 도가도 있지만 어떤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에 관한 문제, 절차의 적법성 문제, 영장 쇼핑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을 구속취소 재판부는 인정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부분은 전혀 언급 없이 단지 구속기간 도가 문제만을 가지고 즉시 항고 운운하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늘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과 어제 국회에서 상황에 대한 자료는 이미 배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요약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대통령님께서 지난 일요일 날 누구시죠? 유탐사입니다. 네. 유탐사고요. 지난 일요일 날 삼청동 안가로 가시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거기 왜 다니신 겁니까? 삼청동 안가를 가시는 모습이 포착됐다고요? 네네. 그건 제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제가 확인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준비하려고 혹시 합청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제2의 계엄을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닌지. 그런 추측성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로는 지금 그 반주에 됐습니다. 왜 혼자 나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그러면. 오늘 탄핵 아니, 왜 선고에 혼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따로 전한 따로 없으셨습니다. 다른 기자들 질문하잖아요. 8년 전에 이완규 법사처장께서 이제 저술한 걸 보면은 이제 기간 선정할 때 날로 해야 된다라고 좀 적어 놓으셨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법의 명문으로는 날로 돼 있지만 저도 검사 출신입니다. 검사 있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구속 만기 하루 이틀 전에 다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게 불거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미 학자들도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실무 관행이나 학자들의 의견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구속취소 청구 사유의 하나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인정을 해 주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헌재 결정문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공소기각 주장 혹시 하실 예정이 있는지. 그건 재판에 임해서 그때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을 할 것이고요. 누차 얘기했지만 분명히 재판에서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의 수사권 존부 문제나 어떤 절차의 위법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재판에서 반드시 현출이 돼서 입증되고 또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검사 3인 탄핵 결정문, 오늘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보면은 그 탄핵 소추 과정 자체는 적법했다는 취지로 좀 적어놨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탄핵 소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형식적 적법 요건을 갖췄는지 모르지만 그동안 탄핵 소추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추 사유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분명히 재판부에서도 있었고 일부는 기자회견장에 없었다는 것이 확인돼서 철회하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실질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저것이 과연 정말 법에서 정한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는 탄핵 소추 본래의 취지에 맞는 탄핵 소추였느냐 하는 데서는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관련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헌재 그 변론 재개에 대한 부분은 좀 정해진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변론 재개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헌법재판의 변론이 종결됐고 지금 선고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변론을 재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변론 종결할 당시까지의 주장된 내용들 이외에 새로운 사항 또 새로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 가치가 있느냐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또한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이나 그런 사유로 변론 재개를 신청한다 하더라도 또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변론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증거 가치의 문제, 변론 재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재개를 신청했을 때 재판부는 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변론 재개를 신청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 중에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례 위헌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좀 주셨는데 실제로 검사의 즉시항고가 이루어졌던 사례들이 좀 요즘 밝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인권위 윤 대통령부터 이제 시작하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이 굉장히 그 사건을 종합해서 그리고 이게 심층적으로 보지 않고 단순 비교를 해서 그렇습니다. 과거에 구속 취소가 청구됐고 인용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이루어진 부분이 구속 취소 사유가 다 다릅니다. 이번 건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떤 법리적 쟁점, 논점 자체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성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는 구속 취소 사유로 구속기간 도과라는 명백한 사유고 그다음에 수사권 문제, 적법 절차의 문제 복합적으로 주장이 됐던 것이고 이 부분은 왜 대통령부터 시작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것은 교묘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특혜, 시비를 불러오려고 하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변호인단들이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법리적 주장을 한 것이고 그 법리적 주장이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진 것이지 대통령이기 때문에 주장이 됐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주장을 했을 것이고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구속기간 날수와 시간 계산 관련해서 그제 대검찰청이 일선검찰청에 날수로 종전처럼 이제 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어쨌든 즉시항고를 통해서 좀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대검의 어떤 그 지침이라는 거 언론 보도를 통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에 날로 돼 있으니까 그런 지침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상황도 이해를 하지만 그 뒤에 붙은 보충 설명을 우리는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날로 계산하더라도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엄격 처리해달라는 그런 지침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실무에서도 날로 계산했지만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모든 검사들이 문제가 터지기 전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오고 하는 과정 속에서 놓친 것인지 잘못 해석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변호인단에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 공수처에서 검찰에 송부하는 과정에서도 공수처에서는 사건을 더 들고 있으려고 했고 검찰에서는
송부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나마 검찰의 강한 요청으로 며칠 더 일찍 송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속 기간에 대한 문제는 잠재적으로 본인들도 다 인식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변호인단 측에서 분명히 문제를 인식하고 법리적 주장을 했을 뿐이지 이것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문을 토대로 다음 형사 재판에서 이제 공소기각 주장을 하실 예정이신 걸까요? 그 부분은 재판 때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주장을 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결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헌재의 결정 지금 기존의 그 언론이 좀 관측했던 것보다는 좀 밀리는 더 이제 심리 기간이 좀 늘어나서 지금 기존의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는 좀 최장을 기록을 할 거라는 관측이 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좀 심리가 길어지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도 없고 언급할 문제도 아닌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안타까운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굉장히 중요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심리 과정이 지금까지 거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심 이후에 심리가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역대 다른 탄핵 수치에 비해서 기간이 최장 기간이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결심까지의 기간이 최장이었다면 의미가 있지만 결심 이후에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그것은 최장 기간으로 평가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길어지는 것 자신들의 결정을 위한 평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지 어쨌든 전반적인 심리 사실관계나 법리관계를 위한 당사자들의 공방 속에서 이루어지는 심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최장기간이라는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재 결정 앞두고 있고 그리고 형사재판도 지금 첫 공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 변호사님 통해서 전하신 말씀이나 좀 당부하신 말씀 등등 있으면 좀 분께 전해 주시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구속 취소 전으로 변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계시는 곳 장소가 변했다는 것이고 처음부터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 행사였다. 오히려 어떤 독주 입법 폭력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고심에 찬 결단이었다는 것이고 그 부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 기조 속에서 재판이 됐든 헌법재판이 됐든 임한다는 자세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부분 속에서 변호인단도 전부 대통령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그에 따라서 보조를 맞춰서 변론을 할 뿐입니다. 변호사님 그 결정 1심 구속 취소 결정문 보면은 그 변호인들이 주장한 구속 취소 사유들에 대해서 상급심 판단이 없어서 구속 위법성 따지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도 했었는데 법행처에서 그 뜻을 그대로 풀이했다고 생각을 하면 즉시항고 통해서 판단을 받아보자 한 건데 그게 어떻게 재판 개입이고 정치적인 판단인가 싶어서 입장 한번. 상급심 판단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다는 것뿐이고 분명한 것은 구속 취소는 그 1심 구속 취소 재판부의 결정이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임의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이 왈가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취소 재판부의 상급심에 대한 언급 부분은 이 부분이 이 1심 재판부에서 결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이 다시 이 상급심에 가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판례가 형성된다는 의미이지 이걸 당장 상급심 가서 판단 받아봐라 그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이 아닌데 대법원에서 1심 재판부에 대한 어떤 결정에 대해서 논평을 하거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은 재판 개입이고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만약에 즉시 항고가 이루어진다면 즉시 항고심 재판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 제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죠? 지금까지 수없이 설명을 했고 재판에서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저번에 증인으로 나선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동의를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 계속 그러니까 신원식 안보실장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금 차원에서 비상개혁은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치적인 선택이 아니다 라면서 좀 다른 취지의 말을 했는데 그럼에도 그 주장을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궁금해서 질문을 예? 그것은 신원식 안보실장의 판단인 것이고 대통령이 보고 대통령이 판단하는 사항은 다르다는 걸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판에 됐든 대외적인 주장을 하든 분명한 것은 탄핵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줄탄핵을 통해서 국정 마비를 시도했고 심지어는 야당 의원이 한 11명을 국무위원 수 11명을 못 채워서 국무회의를 마비시켜야 된다는 발언까지 했었습니다. 이거는 국정 마비를 노린 탄핵이지 정말 탄핵 제도를 통해서 어떤 행정부를 견제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공직자들을 공직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그런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안보실장의 일부 발언을 가지고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취재를 오늘 처음 나오신 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장소를 헌재가 아닌 서울고검으로 잡은 특별한 이유는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여기 국조타운에 있는 수초 법원픽에 네. 왔습니다. 무엇보다 조금 전에 질문이 있었는데 바로 이제 사법부라는 게 상법 분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검찰 행정부죠, 법무부. 그럼 상법은 입법, 산업, 행정부고요. 사법부 천내역 아마 행정처장께서 행정부에 지금 여기 기관한테 항고를 해라 말이야. 이러한 게 지금 이 시민들이 의견이 많아요. 왜 이 상법 권력을 모르시는 건지 대법원에 계시는 천대엽 행정처장께서 다시 한번 좀 명확하게 좀 국민들에게 상법 권력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왜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까? 왜 항고를 해라 말아라. 사법부에서 그걸 침해하신 건지 그걸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시 항고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검찰에 있습니다. 검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의 법원 행정처장 대법관께서 언급하시는 것은 삼권 분립에 분명히 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적절치 않다. 그리고 그 부가 설명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어떤 헌법과 법률에도 위반되고 특히 정치적 중립성에는 심각하게 위반 소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님께서 15일 날, 1월 15일 날 국민들에게 전달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불법이 더해지고 있다. 이거 형사 사건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입장에 섰을 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런 본인 희생에 가면서까지 그 자진 출석하시면서까지 유혈 충돌을 막고 그걸 위해서 자진 출석하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강력한 메시지 직접 국민들께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까지 이 계엄 선포 이후에 진행된 일련의 수사나 재판 그리고 헌법재판의 과정을 보면 정말 법치가 무너졌다, 법치가 사망했다 이런 평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하루속히 탄핵이 기각돼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복귀를 하셔서 지금까지 쌓이고 쌓인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눌려져 있던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회복을 하고 법치가 확립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고 그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기본적인 마음이시고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